사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사람들 건강에 대한 관심 되게 많잖아요. 사장님은 건강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희 젊었을 때 10대, 20대 때 생각나세요? 그때 생각해보면 진짜 아무거나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밤을 꼴딱 새도 끄떡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40대 중반이 되어가는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주변 분들에게 여쭤보면 그냥 나이 드니까 그렇지라고 말씀하세요. 맞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노화의 타임라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자세포로 시작을 해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성장이라는 걸 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세포 분열 속도가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예를 들면 아이들 상처 나면 굉장히 빠르게 아물잖아요. 근데 저희는 안 그렇죠. 왜 그럴까요? 네, 나이가 들면서 세포 분열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세포 분열의 속도가 느려지는 걸 우리는 노화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노화의 시작을 전문가들은 평균 34세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가속화된다라고 얘기해요. 자도다도 피곤한 만성 피로부터 염증, 여기저기 결리고 이유 없는 통증, 두통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병원에 가도 딱히 질환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몸에 어떤 신호가 계속 오는데 관리하지 않고 방치가 되면 먼저 오느냐, 나중 오느냐의 차이지. 다시 말해, 시차는 있지만 오차 없이 질환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님께 어떻게 해야 아프지 않고 노화를 방지하면서 오랫동안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신체의 면역력을 높여서 자연 치유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스스로 질병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야 돼요. 그게 면역력이에요. 요 책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자 저명한 저자인 문동성 교수님이 쓰신 와이 클린, 하우 클린이란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간 몸은 스스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 상처가 나면 며칠이면 딱지가 생기고 다시 피부가 재생된다. 감기에 걸려도 휴식을 취하면 몸의 면역 기능으로 나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의료 과정은 열이 나면 해열제 먹고, 통증이 있으면 진통소염제 먹고, 혈압이 높으면 혈압 강화제, 당뇨가 높으면 혈당 강화제를 먹음으로 증상을 완화하기에 급급하다. 결국 몸의 자연 치유력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해독 시스템, 이 회복 시스템을 회복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의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면역이 점점 낮아지면 계속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랜 시간 약에 의존하면 더 이상 약으로 질병을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 해독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해독 시스템을 작동시킬까? 바로 우리 몸의 해독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리 인체는요, 크게 보면 단 두 가지 활동만 합니다. 바로 소화 기능과 해독 기능. 사람의 에너지를 100이라고 보고요. 소화 에너지를 50, 해독 에너지를 50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음식물을 소화하는데 90을 써요. 그러니까 해독하는 데는 10밖에 못 쓰는 겁니다. 지금처럼 먹을 게 많고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이런 현대인들은 해독할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먹는 양을 줄이셔야 되고요. 내 몸에 해독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핵심은 소화하는 시간을 줄여야 해요. 소화기관이 덜 일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것을 먹는 것도 방법이겠죠. 유동식을 먹으면 그만큼 부담이 덜 하니까 재생하는 데 에너지를 더 많이 쓸 수 있겠네요. 어른들이 아프면 죽 먹어라 하는 이유도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 우리 인체의 에너지는 한정적이다.
소화할 때 쓰는 에너지를 줄여야 한다. 먹더라도 저작 운동이 적은 유동식으로 먹는 게 좋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염증과 독소를 없애는 겁니다. 2016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오스미 요시노리라는 교수가요, 오토파지를 연구했어요. 우리 몸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어떤 기전이에요. 여기 보시면 QR코드가 있는데 이거를 찍어서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한 2분 정도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세포 속에는 불필요한 물질을 모아두는 리소좀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재활용 쓰레기장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염증, 독소 이런 걸 저장해 둡니다. 평상시는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낮은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다가 에너지 결핍 상태가 왔다고 인식이 될 때 부족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재활용 기관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불필요한 물질인 염증과 독소를 처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염증과 독소를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오토파지를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모방 단식을 하면 됩니다. 에너지 결핍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해독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로 구성된 식단을 하루 800에서 1000칼로리 정도를 5일 동안 단식을 하면 내 몸이 스스로 오토파지 기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방 단식을 통해서 인체 내 장기들이 재생이 되는데요. 손상을 입은 세포들이 새로 젊은 세포로 대체되고 줄기세포 생성이 활발하게 되고 세포 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 내용이 이렇게 TV에 나왔거든요. 요 QR코드에 들어가시면 TV 내용이 나와요. 총 4분이 넘는데 그게 중에 한 2분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정교한 해독 시스템, 이게 3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배출 단계인데요. 세포에서 염증이 혈관으로 나올 때 세포 속 독소가 혈관으로 잘 나오게 하려면요, 조효소,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에서 나온 염증과 독소가 혈관을 따라다니면서 손상시키고 혈관에 염증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항염 작용을 하는 오메가3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배해독 단계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독소는 대부분 혈관을 따라 간으로 이동하는데 간에서는 지용성 독소를 중화해서 수용성으로 바꾸고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요. 이때 충분한 항산화제, 비타민 A, C, E, 셀레늄, 코키텐, 아연, 망간, 플라보노이드, 판토텐산, 실리마린, 파이토케미컬 이런 많은 충분한 항산화제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때 영양소가 부족해서 간이 해독작용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해독되지 않은 변형된 독소가 인체를 돌아다니며 조직의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따라서 영양을 채우지 않고 굶기만 하는 것은 세포에서 혈관으로 독소 배출은 가능해요. 하지만 영양소 없이 독소를 간에서 중화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변형된 독소는 대변, 소변, 땀으로 배출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몸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네, 식이섬유, 프로바이오틱, 소화효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나가지를 못해, 제대로 나가지를 못할 경우 그러면 독소가 장에서 재흡수가 돼서 다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장님, 리셋을 하고 나면요, 내 몸에 있는 독소, 염증들이 나오게 되고 이 염증 때문에 생긴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 통풍 이런 만성질환, 대사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이런 질환들도 좋아집니다. 사실 이런 게 한 번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길게는 10년, 20년 전부터 만들어진 질환이라는 거죠. 리셋을 통해서 이런 만성 질환들이 낫는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산화의 제품은 약이 아니죠. 치유의 개념이 아니고요. 원인적인 것들을 교정해 줍니다.
대사질환, 만성질환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인슐린 내성, 인슐린 저항성이 원인이 돼서 오는 질환입니다.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소화 에너지를 적게 써야 된다. 그런데 너무 많이 쓴다 했어요. 해독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픈 거예요. 인슐린 내성, 저항성이라고 하는 건 많이 먹어서도 그렇지만 너무 자주 먹고 너무 고혈당 음식을 먹어서 내 혈관의 포도당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해독만큼 중요한 게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는 겁니다. 세포의 먹이가 뭘까요? 포도당이죠. 포도당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스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슐린이 함께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인슐린이에요. 원래는 포도당 하나에 인슐린 하나가 딱 만나서 세포 안으로 이렇게 뿅 하고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너무 자주, 많이 고혈당 음식을 먹으면서 그만큼 에너지 사용은 충분히 못 쓰다 보니 혈액 내 포도당이 지속적으로 많고 인슐린이 아무리 분비가 돼도 포도당 양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자주 포도당과 인슐린이 만나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세포가 더 이상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경우 포도당과 인슐린이 세포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세포 안에 포도당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요.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포 기능 저하, 세포 기능 장애라고 합니다. 그럼 내 몸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대량의 포도당이 엄청나게 혈관을 떠돌아다니면 내 몸에 뭐가 생길까요?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혈관 내 염증이 생겨서 내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간에서 간 창고 역할을 하는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고콜레스테롤이 생기는 겁니다. 피가 끈적해지고 혈액을 운반하기 위해서 심장은 어때요? 더 열심히 움직여야 되겠죠. 운동해야 되겠죠? 그만큼 심장에 부담이 오고 혈관에서 피를 받는 압력이 높아지니까 혈압 고혈압이 생기는 거예요. 신장에서는요, 이 포도당을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포도당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소변으로 포도당이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당뇨죠. 많은 양의 포도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간은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요. 축적된 지방은 지방간이 돼서 간이 하는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버립니다. 술, 고기 이런 거 안 먹어도요. 이러한 이유로 지방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내성이 생기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저혈당 식습관이고 그다음 꾸준한 운동이에요. 지금까지 염증과 독소로 발생하는 생활을 했을지라도 앞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돼요. 오랜 시간 올바르지 않는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이제는 인슐린이 적절하게 분비될 수 있도록 GI가 낮은 식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몸을 클린하게 비우고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자고요. 그래서 기억해야 할 4가지 리셋 프로그램의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체는요. 아까 말한 대로 인체 에너지는 한정적이다 했어요. 소화 에너지를 줄이고 해독 에너지를 높이기 위한 소화와 흡수가 용이한 유동식으로 식사를 대체하자. 그러면 면역 에너지를 높일 수 있다. 두 번째, 세포 재생을 통한 독소 제거는 하루 800에서 1000칼로리 모방 단식으로 가능하다. 유산화의 뉴트리밀 한 끼가 235칼로리예요. 하루 3끼를 먹어도 하루 800칼로리가 안 되죠. 5일 이상 하기 때문에 오토파지 기전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식이섬유 이런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과도하게 식사를 거르는 해독과는 비교할 수 없이요. 내 몸속의 장기의 기능을 최고점까지 끌어올리면서 해독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식사 대용식 누트리밀은 GI가 아주 낮은 23 이하로 맞춰져 있는 과학적인 식사 대용식이에요. 그래서 리셋을 하고 2단계, 3단계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뉴미를 먹게 되면 인체의 혈당 수치가 적당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세포 기능 저하인 인슐린 내성, 인슐린 저항성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막연히 어떤 단일 성분으로 뭐 무작정 독소를 뺀다, 뭐 염증을 뺀다, 이렇게 근거 없는 것들 말고요.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진 장 해독뿐만이 아니라 세포 해독까지 되는 유산화 리셋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실 수 있으세요. 그럼 우선 우리 몸에 독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